오늘 제가 저기 타이틀은 Maximum Savings and Minimum Uncertainty. 그러니까 돈을 최대로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안할 요소들은 다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돈을 자산 축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잘 들어오셨어요. 이 방법들을 들어보시면 오늘 새로운 것도 하나 배우고 가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요게 소위 얘기하는 컴파운드 인트레스트.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복리이자. 복리이자를 보시면 처음에는 올라갈 때, 시작을 할 때 보면 별로 이렇게 막 눈에 띄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뛰는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은퇴할 때쯤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1불이 2불 되고 2불이 4불 되고 4불이 8불 되고 8불이 16불 되고 16불이 32불 되고, 이게 계속 두 배로 뛰는 거니까. 근데 두 배로 뛰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요. 이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를 보면 1불이 2불 될 때 걸리는 시간하고 100만 불이 200만 불 될 때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똑같으면.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돈을 저축을 하려면 우리가 목돈을 100만 불을 집어넣고 200만 불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한 달에 100불이 됐든 1000불이 됐든 돈을 집어넣으면서 돈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살다 보면 중간에 돈을 빼야 되는 일이 생겨요. 자, 요 경우가 지금 원래 이 파선이 원래 이게 점선이 원래가 올라가려고 했던 궤도상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시작할 때 돈이 자라기 전에 돈을 꺼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큰 돈도 아니야. 근데 그 돈을 꺼냈음으로 인해서 몇천 불일 수도 있고 몇만 불일 수도 있어. 이 돈을 꺼냈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요 꺼낸 액수만큼의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꺼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황에서 한 번만 꺼내 쓰고 났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그래프가 옆으로 시간이 미뤄지는 거예요. 시간이 미루어지니까 결국에는 내가 평생을 저기 사는 게 주리장창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65, 70 넘으면 일하기도 힘들 테고, 그렇다고 그러면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요 선을 긋고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높은데, 파선은 점선이 이렇게 높은데 한 번 돈을 뺀 데는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실질적인 내용이야. 한 번만 돈을 꺼내냐고. 저축했다 꺼내고, 저축했다 꺼내고, 저축했다 꺼내고, 저축이 없으면 크레딧 카드로 막고, 크레딧 카드 하나 꺼냈다가 안 되면 이자율이 낮은 걸로 해서 또 크레딧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응? 야, 옛날에 제가 저기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그 스프레드시트 나오기 전에 로러스 원투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기 엑셀 나오기 전에. 거기다가 이 이자를 이렇게 옮기면 내가 어떻게 돈을 저기 할까, 그 계산하면서. 왜? 크레딧 카드가 너무너무 빚이 많은데 이거를 크레딧 카드가 미니멈으로도 막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가끔가다 편지가 날라오죠. 그 밸런스 트랜스퍼를 하면은 스페셜 이자를 줍니다. 대부분 1년이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돈을 옮겨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돈을 옮기면 그때마다 5%에서 3% 정도를 수수료라고 떼요. 다 해봤죠? 아직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 돈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은 지금 요 점선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몰라서도 안 하지만, 복리이자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도 안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이게 지금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길을 쓰고 돈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된 돈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말이 쉽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돼야 돼. 이걸 뒤늦게 따지면 깨달으면 모든 게 다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30에 깨달은 사람은 야 30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걸 60 다 돼서 깨달으면 나오는 이 한숨이요. 응? 메디칼 타고 섹션 A 타고 SSI 타고 이렇게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언제를 얘기한다? 과거를 이야기한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거기다가 또 문제는 또 이걸 보세요. 우리가 버는 돈이 다 우리 돈이 아니야. 제일 먼저 뭐가 뛰어가요? 세금. 요즘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주위에서 손님들이나 뭐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절세보다는 뭐가 더 쉬워요? 탈세가 쉬워요. 절세보다는 탈세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사실은 축소해서 보고를 합니다. 축소해서 보고를 해놓으니까 이게 미국 생활이 언제 이 축소를 해서 보고한 게 덜미를 잡는 줄 아세요? 나중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갔을 때. SSA를 탈 때, 소셜을 탈 때 보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세금 보고 하시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그 얘기 한대요. 이제 리타이어 하려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는 거야. 그럼 자기 딴에는 세금을 많이 냈어. 근데 그분이 낸 세금은 무슨 세금입니까? 세일스 텍스를 낸 거예요. 세일스 텍스는 내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일스 텍스는 정부에서 받아야 할 세일스 텍스를 자기가 받아서 다시 정부에다 주는 게 세일스 텍스예요. 그러니까 내 소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일스 텍스를 많이 냈으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냈다고 생각해. 세금을 많이 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소득은 적게 보고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65세 은퇴를 하면 얼마입니까? 67세 은퇴를 하면 얼마입니까? 하고 소셜시큐리티에 가서 딱 보고를 가서 저기 받으니까 700불, 800불, 900불 나온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패닉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세금을 내자니 생돈 같고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세금 낼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세금 나가죠. 그 다음에 우리 34.5%가 인트레스트 페이먼트. 집값 낼 때 이자, 차값 낼 때 이자, 크레딧 카드 낼 때 이자. 원금만 갚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42%가 리빙 익스펜스. 우리가 생활비. 많이 세이브해야 5% 정도 세이빙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5%도 안 한다는 거죠.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세이빙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Financial Planning 101 이건 꼭 쓰세요. Financial Planning 101 Pay yourself first. Pay yourself first.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일 거예요 아마.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정부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은행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내 식구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세르백 교회를 갔는데 세르백 교회 가서 목사님 리코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런 설교를 나는 듣지 못했을까? 한국교회에서 절대로 듣지 못했는데 10-10-80 10-10-80가 뭐냐면 돈을 벌면 첫 번째 100불을 벌었으면 10불은 누구한테 간다? 체리티로 간다. 하나님한테 간다.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은 교회일 거고 하나님일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사회에 돌린다. 그 다음에 10%는 저금한다.
자기가 18살부터 일하면서 이걸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책을 판 돈의 대부분은 다 사회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책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편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18살부터 10% 세이브했고 그 다음에 필요 이상의 물건은 안 산다고. 이 사람이 65세가 돼가지고 몇 년이야? 그러면 40주년인가? 저기를 해가지고 30주년인가 40주년 교회에서 저기를 해줬는데 아무것도 선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선물하지 말라는 뭐 룰을 어기고 그 장로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장로들이 선물을 사줬는데 뭐를 사줬냐면 포드 트럭을 사줬어요. 새 트럭. 그러면서 한단 말이 뭐냐면 당신이 타고 있는 트럭을 하면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당신 사고 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차를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80%는 80%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2013년도 미국의 현실입니다. 평균 2013년대 평균 크레딧 카드 빚이 부채가 15,263불 개인당. 근데 이게 전역이잖아요. 캘리포니아는 조금 높은 거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인트레스가 평균 이자가 14.95%였답니다. 2013년도에. 그 다음에 몰게지가 14만 7천 불. 캘리포니아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캘리포니아는 몰게지가 얼마 정도 될까? 한 40만 불, 50만 불은 평균으로 봐야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더 높을 거예요. 그죠? 스튜던트 론 밸런스가 3만 1,000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학자금 융자죠. 근데 학자금 융자 캘리포니아 3만 1,000불 가지고 택도 없겠죠? 지금 뭐 US가 한 6만 불 되나요? 그 다음에 average auto loan debt 3만 불. 그러니까 자동차 지급 때문에 지금 있는 부채가 3만 불. 그 다음에 only 59%. 미국에 사는 사람의 59%가 500불 이상의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저축하는 액수가 500불도 안 되는 사람이 41%라는 소리죠.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어떠냐? 아까 지금 그 밴드에다 올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 두 부자예요. 코넬리어스 밴더빌트하고 그 다음에 메이어 라스차일드. 한 사람은 미국이 뭐를 했어요? 미국이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미국이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큰 땅을 서부에서부터 동부 끝에까지 연결을 했어요. 기차로. 그게 무지무지하게 큰 사건이에요. 여기 세크라멘토 가면 세크라멘토 우리 아들 지킨다고 내가 세크라멘토 출입 갈 때 갔거든요. 근데 아들 지킨다고 갔는데 가서 난 더 많이 배웠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거기 가면 레일로드 뮤지엄이 있어요. 그 레일로드 뮤지엄에 가면 이 동부와 서부가 연결이 된 지점을 그때를 기념해서 찍은 사진들, 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들을 다시 만든대. 미국 참 좋은 나라예요. 왜? 중국 사람이 없고 이 이민자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사실은 거기에 관계돼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로 부자가 된 사람이 코넬리어스. 그다음 이 사람은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은행 익세큐티브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케이스를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코넬리어스 밴더빌트가 1877년에 105 million 저때 1800년도면 지금보다 한 몇 년 전입니까 지금? 그럼 150년, 200년 돼요? 그때 105 밀리언이면 지금대로 따지면 거의 빌 게이츠 수준이래요.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서 105 밀리언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서 1 밀리언은 옛다 됐다 그러고 누구한테 줬냐면은 그 센트럴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 돈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학교 이름을 벤더빌트 유니버시티로 바꿨대요.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104 million, 그때 돈 104 million을 가족들한테 남겨놓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92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학자들은, 미국 사람도 그걸 잘하잖아요. 역사가 별로 길지 않으니까 뭐 이 사람들 쫓아가는 거는 거 되게 좋아해요. 패밀리 트리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얼마나 잘 팔려. 우리 족보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보면 92년이 지난 다음에 120명의 벤더빌트 그 후손들, 벤더빌트 후손들을 패밀리 유니언에 모았는데 한 사람의 밀리언이어도 없었답니다. 다 쓴 거죠, 그 돈을. 우리 영어에 그 말 있죠, 올드머니라고. 올드머니는 참 쓰기 쉬운 머니예요. 올드머니는 뭐냐면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번 돈이 아니고 돈이 오래된 돈이다. 그럼 누가 번 돈이에요? 엄마가 준 돈, 할머니가 준 돈. 그런 올드머니는 돈을 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저기도 없었다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91년 건 100년이 지나서. 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별로 저기 뭐 적었다는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는 벤더빌트보다 돈이 적었어요. 그리고 1812년도에 죽었으니까 한 70년 정도 먼저 죽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 재산을 어떻게 남겨줬냐면, 재산을 남겨주지 않고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에 세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the family's wealth was to be kept together in one family bank. 그러니까 private banking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트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트러스트에서 은행을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운영, 이게 지금 유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돈이 패밀리 뱅크, 그러니까 패밀리 멤버는 누구겠어요? 다 패밀리 멤버만 저긴가. 돈을 디파짓 하는데도 아니야. 이거는 디파짓 시키려고 만든 은행이 아니니까. 뭐 하려고 만든 은행이겠어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인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야. 그 누구한테? 자식들하고 자기 후손들한테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돈은 무조건 은행에 있다. 필요하면 꺼냈을 수 있다. 론으로 꺼냈을 수 있다. 론으로 꺼내 쓰지만 갚아야 한다.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 살 때 그 생각 안 했어요. 돈을 주는 사람은 둘째 치고 누구 빌려주는 놈만 한 놈이 있어도 좀 살겠다.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잘 나가신 분들은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티나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항상 잘 나갔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암만 좋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사람의 자수성가를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재벌의 아들이 자기는 재벌의 돈을 뭐 저기 하기 싫어서 자기 혼자 독립해서 성공했다. 나는 그걸 자수성가라고 보지를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왜? 그 자수성가가 아닌 게, 왜냐하면 지가 넘어져도 잡아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남들보다 크게 일을 벌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일 벌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게 마지막 재산인데 내 손에 100불이 있는데 저쪽에 엄마는 100만 불이 있어. 이 100불 우습게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00불 있고 주위에는 아무도 돈 있는 사람 없고 나만 보면 돈 달랠 사람밖에 없어. 그 돈을 내가 어그레시브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여기는 있는 거야,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패밀리 뱅크가 있고 그 패밀리 뱅크에서 돈을 꺼내 쓰고 그 다음에 돈을 갚는다. 그럼 세 번째가 궁금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세 번째는
The family must meet once a year to share lesson learned. If not, they were out of the family bank.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자기가 돈을 관리하면서 배운 거, 실수를 통해서 배운 거, 성공을 통해서 배운 거를 서로 쉐어한다, 이야기한다. 부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는 이걸 보면서 재밌는 게 한국의 제사 제도를 나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나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맨 처음 젊었을 때.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제사가 뭐 그 귀신을 섬기고 이런 그거는 물론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사라는 게 있으니까 식구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식구들이 모이면서 배우는 게 있잖아. 근데 그게 없이 다 흩어졌잖아. 근데 이거는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되잖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Currently between 1 to 100 trillion. 거기 있는 라스차일드 그 후손들 지금 패밀리뱅크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니까 그냥 대강 추정만 하는 거예요. 1 to 100 trillion.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이거 보면서 저도 애가 있으니까 야, 이건 나는 못해도 우리 애들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희생정신을, 여러분의 박애정신을 제가 끌어모을게요. 야, 이건 내가 이걸 돈을 모아서 패밀리뱅크를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여러분이 희생만 하면 돼. 여러분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생명보험 들어놔봐. 그리고 죽을 때 돈을 베네피셔리를 아들로 만들지 말고 추어스 만들어서 줘봐. 그쵸?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1세대만 첫 세대만 희생을 하면 다음 세대부터 부자 될 수 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말 되는 소리예요. 뭐 그거는 오늘 배우는 내용하고 관계가 없지만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인데, 야, 이런 얘기를 하려면 참 힘들어. 그쵸? 애들하고 이거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만약에 돈으로 묶어 놓는다 그러면 지들이 돈 받으려면 오겠지. 그쵸? 그러면 결국에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에 대해서 똑똑하면 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하면 돈을 못 모으는, 아까 맨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 돈을 우리가 못 모으는 이유를 얘기했죠. 얼마나 현실적이야. 못 모으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는 역설이 가능한 거 아세요? 이게 패러닥스예요.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을 안 모아도 돼. 왜? 과했더니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돈을 못 모으는 상황이라 그러면 더더욱이나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에 대해서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 남들보다 지출을 줄여.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리스크를 더 해.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갖고 더 좋은 걸 희망이 있는 일을 해. 이러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던가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돈을 스pen딩 안 한다고 그러지만 안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나? 집값은 내야지 안 쫓겨나는데 그렇잖아요. 이 현실을 두고 봤을 때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성공의 요인이랍니다. 첫 번째, 우리 젊은 애들이 보는, 밀레니얼들이 보는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 좋은 명문대학의 합격 통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중간에 중퇴를 해야 된다. 빌 게이트 그랬지? 스티브 잡스 그랬지? 명문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 애들이 사실은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기는 하는 거예요. 성실해야 돼. 성실은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근데 성실할 때 똑똑하게 성실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프레셔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 공부도 남보다 더 잘해야 돼. 뭐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안 쓰고 막 저기를 배웠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스마트하냐. 돈에 대해서 얼마나 스마트하냐. 그러니까 돈을 웨이스트를 하면 안 돼. 그럼 그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말 있죠. 콜럼버스에서는 디펄 컴프를 해줘요. 한 3%까지는 매칭도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의 커미션에서 무조건 처음에 내가 이제 1년 시작할 때 이제 콜럼버스에서 좀 커미션을 받으면 5만 불 이상 받으면 그러면 야 우리가 디펄 컴프 해줄게. 401k 같은 거예요. 그걸 해줘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리고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거를 결혼을 내가 몇 년도 했지? 응? 1990년도에 이래 했죠. 예. 응? 1990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10%만 세이브 해놨으면 나 일 안 해도 되겠다. 힘들었지만. 그쵸? 비슷한 생각들 안 하세요? 한숨 안 나와?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한숨이 나와. 그건 이 연령이 높단 소리지. 젊은 사람들은 아 그래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못하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저기 설교 듣고서 제가 무조건 뭐를 했냐면 콜럼버스에다 그때부터 무조건 10%는 저축한다고 해서 저축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올릴 수 있어요. 네? 노 선생 우리 이거 옛날에 저기 이 라이센스 딸 때부터만 했어도 지금 내가 라이센스를 94년도에 땄고 노 선생님이 라이센스를 96년도에 땄어. 나보다 라이센스를 일찍 딴 사람도 있어. 나랑 비슷하게 딴 사람도 있어 저기. 이게 여기서 성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얘기를 할게요. 돈을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돈을 쓰는 방법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스펜더리라고 하는데 돈을 이제 지출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출하냐면 이거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할 거요. 차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은 다음에 돈을 페이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차를 삼과 동시에 내 재산은 마이너스로 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가가지고 마이너스부터 돈을 막 갚아가. 그럼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뭐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0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빛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게 납부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론을 하고, 그 다음에 0을 다시 0을 원래의 상태대로 원상복귀를 하기 위한 0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zero를. go zero예요. go back to zero. 그 다음에 이제 zero가 됐다. 뭐 그전에라도 그렇지만, zero가 되면 또 뭐를 합니까? 집 사야 되잖아. 집 살려면 또 대출하죠. 또 마이너스 인생인 거야. 여기서 또 뭐를 해야 돼? 열심히 돈을
갚아야 돼. 조금 똑똑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뭐를 해? 돈을 더 많이 넣어. 빨리 갚아. 야, 1년에 한 달만 더 넣어도 7년이 세이브 된대더라. 우리 바이위클리 저기 뭐 몰기지를 맞자. 어? 뭐 그 이자를 저기 줄여야 된다. 그러고선 이거를 빨리빨리 했어요. 어떻게 됐든 뭐 돈을 많이 넣었던 원래 넣었던 돈대로 넣었던 결국엔 뭐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Go zero. 그 다음에 뭐 애 학교 간다. 뭐 학교 가는데 무슨 걱정이야? 대출을 해주면 되지. 은행에 저기 대출을 해줍니다. 그 대출을 해주면 스튜던 론도 있고 페런츠 론도 있고 이게 지금 무지무지하게 큰 문제예요. 그 대출 받아서 또 졸업함과 동시에 나는 마이너스 인생이야. 또 그러니까 또 갚아 나가야 돼. 뭐 여가 간다. 뭐 그냥 가지. 뭐 크레딧 카드로 긁지 뭐. 그러니까 여행도 마이너스로 가. 그리고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이러고 가는 동안에 뭐가 지금 지나갔어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피할 방법도 없어. 그렇죠? 조금 똑들은 뭐를 해요? 에이,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자를 내는 건 바보나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해요? 자, 이 사람은 돈이 플러스로 늘어나고 있죠. 돈이 늘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이 이제 뭐 차가 필요하다. 차 3만 불 필요하다. 그러면 3만 불 주고 캐시로 딱 사는 거예요. 캐시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돈을 쓰는 순간에 뭐가 돼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0으로 다시 가까워지죠. 그 돈을 썼으니까. 물건을 샀지만. 집, 학교, 여행 다 똑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보면 돈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죠. 50보 100보죠. 돈을 대출을 받아서 쓴 사람은 플러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세이브를 해서 한 사람은 약간의 플러스는 있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뭐가 돼요? 0에 가까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소리야 도대체?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이 슬라이드 이름이 뭐냐면 Be Your Own Bank.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라스차일드는 뭐 때문에 저기 부자가 됐다고? 뱅크, 패밀리 뱅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패밀리 뱅크 만들면 되잖아. 부실해서 그렇지. 돈을 융자를 저기 정부에서 대출만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거는 못 받지만 어떻게 됐든 근데 그 결론은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야지 은행을 만들지 돈 없이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대출을 누가 해주냐면 내가 대출을 하는 거야. 그럼 이자를 누가 내요? 이자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방법은 어떤 상품을 쓸지는 나중에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내가 대출을 받아. 그러면서 이 대출 받은 액수에 대해서는 뭐를 해요? 여러분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캐시로 있는 돈은. 그거하고 그게 큰 차이야. 캐시로 돈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 돈을 다시 집어넣지를 않는다는 거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401k에서 돈을 꺼냈었다. 그럼 실천 좋던 돈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빨간 선을 보면 뭐냐면 다시 거기 구자에다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꺼낸 이 구자가 계속 그 이자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내가 나중에 뒤에가 설명할게요.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1k를 얘기하죠. 401k에서 돈 꺼냈으면 사실은 돈은 안 자라죠. 별로 안 자라. 뭘로 자라? 내가 낸 이자만큼만 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방법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상품을 설명을 안 하고 내가 돈을 꺼냈지만 꺼냈어도 이 돈이 계속 자란다. 꺼낸 액수만큼 안 자라는 게 아니고 자란다 그러면 이거 얘기되죠. 왜? 돈을 중간에 쓰고 있지만 계속 돈이 자라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10만 불의 돈이 있는데 만 불을 꺼냈었어. 그럼 만 불을 꺼냈었으면 내가 지금 내 구자에는 얼마 남아있어요? 9만 불 남아있죠. 내가 거기서 10%씩만 돈이 자란다 그러면 9천 불 자라죠.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9만 불이 10만 불인데 만 불 꺼내서도 10만 불에 대해서 10% 이자를 준다 그러면 은행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쵸? 돈을 굴리는 거니까. 방법이 있어요. 나 없으면 내 이 얘기를 안 하자. 빨리 돌려봐. 궁금해 죽겠어? 자, 요 그래프 이해가 되시죠? 누가 누구한테 대출을 받는다? 내가 나한테. 패밀리뱅크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넣었던 원래 그 원금이 계속 투자 실적을 만들어가면서 자라고 있다. 지금 뭐 401k에서 돈을 꺼내는 것도 거의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소리냐면 내 돈을 내가 꺼내서 내 필요한 생활비를 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한숨이 나올 때는 됐어. 왜냐하면은 돈이 있어야 돈을 꺼내지.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모든 이 돈 관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잣돈이 없으면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리얼스테이트를 종잣돈이 없어서 놓치셨습니까? 많이들 놓치셨죠? 그러니까 자기 있는 종잣돈, 쉽게 얘기하면 종잣돈, 내가 만들어 놓은 돈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쓰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계속 이자가 자란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저게 무슨 상품을 또 팔라고 또 이상한 상품 가져온 거 아닌가 싶죠? 근데 제가 조금 티나 약을 올린다고 좀 시간을 더 끌어보면 이건 우리가 매일같이 파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뭐 이자 내잖아. 여기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5만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5만 불이 필요해 가지고 돈을 5만 불을 161불씩 다달이 내고 6% 이자를 내면서 돈을 갚아 나갔어요. 누구한테? 지금 go back to zero. 은행에다가 5만 불을 빌려서 6%를 갚았어요. 이 사람은 6% 이자로 갚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총 이자 낸 돈이 4만 6천 불의 이자를 냈습니다. 원금 갚고.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이 5만 불이란 돈을 자기 본인한테서 돈을 꺼냈어서 본인한테서 꺼냈었지만 6% 이자를 본인한테 줬어. 그래서 똑같이 161불씩을 내구자에 다시 넣은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6%니까 결론이 따져보면 액수가 똑같아야 돼. 원금도 똑같고 이자도 똑같으니까 똑같아야 되죠. 여기에 계산의 착오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복리예요. 둘 다 복리 계산이죠. 왜냐하면 은행도 복리 계산이에요. 이자로 줄 때도.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액수는 복리 계산이지만 해마다 원금이 조금씩 줄어가니까 이자로 나가는 돈이 조금씩 줄어가죠. 근데 바깥에서 내가 이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으니까 원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똑같은 이자로 계산을 해도 여기는 4만 6천 불이라는 이자를 냈는데 요 밑에 보면 16만 4천 불의 이자로 늘어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걸 보면서 이거 이 생각은 못했네. 그 생각했어요. 에피퍼니가 온 거야. 조금만 앉아서 생각하면 계산이 되는 내용인데 계산을 안 해본 거야. 똑같은 이자인데. 대부분의 경우 근데 6% 이자예요? 크레딧 카드에서는 몇 프로 이자 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그러니까
요게 지금 대부분 이자율이 높아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똑같은 은행에 가서 내가 크레딧 카드를 낸다 그러면 이자를 거기서 나오는 이자율하고 내가 똑같은 은행에 가서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 집어넣을 때 받는 이자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를 은행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결국에 이 슬라이드에서 하는 말은 여러분과 나는 뭐가 돼야 되냐면 be our own bank.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돈이 자라기는 16만 4천 불이 냈고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4만 6천 불을 냈으니까 사실은 그 방법을 나한테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익이 11만 7천 불이 이익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0이 아니고 얼마가 돼 있어요. 아까 그거는 며칠 대출 받은 거는 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원점이 하나도 없어. 이제 대출이 없는 거야. I'm happy. Why are you happy? Because I'm back to zero. 근데 밑에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대출해 준 사람은 그 돈을 갚아 나갔기 때문에 21만 4천 불이 더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돈 꺼내 쓴 만큼 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넣으면 더 좋고. 그러면 만약에 캐시로 페이하는 사람은 캐시로 페이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돈을 페이를 하잖아요. 지나갔다 페이하고 지나갔다 페이하고 지나갔다 페이하고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돈이 훨씬 더 자라요. 똑같은 얘기잖아. 이자만 안 낼 뿐이지 내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왜? 여기 있는 단서는 뭐예요? 돈이 계속 자라야 돼. 내가 꺼낸 돈이 계속 자라야 돼요. 근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상품이에요.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Permanent Life Insurance. 그러니까 적립이 되는 생명보험이죠. Whole Life, Universal Life, IUL. 적립이 되는 생명보험에 아니면 내가 은행에 있는 돈에서도 꺼내 쓸 수 있고 아니면 주식에서도 꺼내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퀄리파이 플랜, 은퇴연금에서도 꺼내 쓸 수 있고 아니면 힐락, 홈 에quity 론. 그렇죠? 홈 에quity 라인 오브 크레딧 힐락의 약자죠. 그러니까 홈 에quity에서도 돈을 꺼내 쓸 수 있어요. 방법이 이게 사실은 요거 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 내 돈을 내가 꺼내 쓰는 방법. 요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돈을 꺼내 뭐를 봐야 되냐면 상품을 봤을 때 이런 상품들이 있겠네. 그럼 상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얼마나 위험 부담이 없느냐.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어야 돼요. 대출 부실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없죠.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내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힐락은 대출 부실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집 뺏기잖아. 못 내면. 그 다음에 how liquid. 돈을 얼마나 빨리 꺼낼 수 있느냐. 돈을 바로 꺼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rate of return. 투자에 대한 이익은 얼마냐.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에 대한 이익은 이자 빼고 성장 이자를 빼야 투자에 대한 이익이 나오겠죠. 세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일 이 부분 중에 지금 이 세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로 팔아먹는 게 뭐냐면 힐락이에요. 홈 에quity 론. 왜? 돈 꺼내도 이자에 대해서 세금 공제 받습니다. 그거 하나로 돈을 벌어먹는 거예요. 몰게지 컴퍼니들은 따져보면. 그쵸?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놓고 보면 돈은 굉장히 세이프하죠. 단 은행이 세이프할 때 은행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quidity 굉장히 꺼내기 쉽죠. rate of return은 별로야. 세금도 별로야. 다 세금 내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qualify plan qualify plan 대부분 401k나 이런 거는 세이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 변동성이니까
투자니까 투자가 만약에 지금 뭐 그 트럼프 씨하고 우리 시진핑 씨하고 지금 이러고 저 자꾸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갈지 몰라요.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는 뭐 지금 아주 뭐 폴딩 하는 사람들이 아주 죽을 맛이라고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퀴디티는 조금 아마도 좀 시간이 걸릴 테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리퀴드하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 레이트 리턴은 만약에 투자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 좀 위험 부담이 있지만 레이트 리턴 괜찮다. 그러니까 세금은 어차피 론으로 꺼내니까 세금 안 낸다. 홈 에quity, how safe? 세이프하지 않다. 안 갚으면 집을 뺏긴다. 이 상황이죠. 세이프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how liquid? 돈은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 rate of return. rate of return 별로 없잖아. 이자는 낮지만 내가 내 돈이 잘하지는 않잖아요.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가 되니까 세금 때문에 세이브는 되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스탁 포폴리오. 스탁이야말로 진짜 세이프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리퀴드하냐? 뭐 바로 꺼낼 수 있겠고, 이자율 뭐 세이프하지 않은 대신 이자율은 괜찮을 테고, 세금은 조금 세금 내야 되고. 그렇죠? 라이프 인슈런스는 대부분 VUL이 아니면 인덱스유에든 홀라이프를 썼을 때 세이프 하잖아요. 투자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돈은 달래면 즉각 바로 주죠. 돈 꺼내보신 분 아시죠? 돈들 바로 줘요. 레이트 리턴도 very competitive. IUL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세금 안 내잖아. 꺼냈어도 안 내고 죽어도 안 내고, 생명보험을 살려놓은 상태에서는 세금이란 건 없죠. 보고할 필요가 없죠. 세금 공제만 못 받을 뿐이지 이자에 대해서 세금 보고할 필요 없지. 돈 꺼냈을 때 세금 보고할 필요 없지. 그쵸? 돈 갚아도 세금 보고할 필요 없지. 갚을 수 있잖아요. 갚고 난 다음에 그 대출 받아놓고 대출 다 상환하지 못하고 죽으면 생명보험 나올 때 빼고 주는데 생명보험은 세금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면 소득세가 없어요. 보험의 기본 개념은 뭐예요? 손해배상, Principle of Indemnity. 손해배상이니까 무슨 소리냐면 보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5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으면 보험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무슨 계약이 성립된 거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한테 100만 불의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100만 불이 가족한테 나오면 100만 불의 손해가 난 거를 100만 불이 메꿔줬으니까 100만 불 빼기 100만 불은 얼마예요? 0이죠. 세금 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속에서 생명보험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세금 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해. 자동차 사고 났어요? 자동차 사고 나서 보험에서 보험 처리했어요. 세금 내세요? 안 내죠. 왜 안 내요? 손해배상의 법칙. 내가 손해 난 것을 배상받았기 때문에. 손해 난 것보다 돈을 더 받으면 세금 내야겠죠. 손해 난 것보다 돈을 더 줍니까? 안 주잖아. 그러니까 생명보험 쓰라는 얘기예요. 생명보험.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 생명보험이 돈을 꺼냈는데 돈이 자라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랐지, 여태까지는. 여태까지는 안 자랐어요. 왜? 생명보험에서 돈을 꺼냈으면 대출을 받으면 그 생명보험의 그 대출액이 어디로 갔어요? 이게 조금 수준이 있는 내용인데, 생명보험에서 대출을 하면 그 대출한 액수만큼 그게 보험회사 구제로 넘어갔습니다. 론 리저브로. 그래서 론 리저브로 넘어가면서 론 리저브를 하면서 이자를 얼마 줬어요? 2% 줬죠. 내가 융자한 거에 대해서는 얼마 차지했어요? 2.5% 차지했어요.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얼마 이자를 냈어요? 0.5%. 그러면 이자는 낮았지만 돈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안 자랐잖아. 그럼 내가 얘기한 게 수준이 말짱황이잖아. 자, 요번에 요즘에 새로 나오는 거는 뭐예요? 론이 팔터서 페이링 론이라는 거 있죠. 팔터서 페이링 론을 하면 돈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인덱스 자라는 만큼 그대로 다 자라요.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액만큼 적게 투자 실적이 나와요. 대출액이 포함돼서 투자 실적이 나와요. 투자 실적이 나와요. 그쵸? 단 지난번보다 안 좋아진 건 뭐가 안 좋아졌어요? 이자율이 이제는 2.5%가 아니고 5%야. 근데 5% 내도 해볼 만한 거예요. 특별히 그 5%를 내가 대출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갚아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품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상품하고 지금 비교한 개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홀라이프예요. 이건 지금 사실은 맨 처음에 이 개념이 나온 건 홀라이프에서 나왔어요. 홀라이프는 내가 돈을 꺼내도 디비던드는 계속 나와요. 돈을 꺼내서 디비던드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디비던드 페잉 홀라이프를 따지게 되면 돈 꺼내 쏘고서도 계속 디비던드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라이프를 사용하든 IUL의 파티시페이팅 론을 사용하든 돈을 꺼내 써도 그 돈에 대해서 돈이 계속 투자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돈을 쌓아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돈을 캐시밸류를 쌓아야 돼요. 쌓아놓고 내가 필요한 거는 은행에서 하지 말고 보험에서 해야 돼요. 그럼 부자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돈을 쌓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한 가지는 돈을 꺼내서 내 돈 내가 꺼냈는데 갚기는 뭘 갚아라는 그 패러다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패러다임이 없고 내 돈을 꺼내 썼지만 이건 내가 나한테 융자한 거니까 은행에다 갚듯이 착실하게 갚는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질문이에요. 따져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보험료를 500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융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융자를 했으니까 그냥 500불만 내야 돼요. 융자액을 상환을 해야 되니까 700불, 800불을 내야 돼요. 700불, 800불을 내셔야 돼요. 안 내도 상관없어요. 안 내는 사람은 돈이 덜 자라는 거예요. 돈이 덜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부로 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을 더 넣으면 더 넣을수록 부로 가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은 시간이 벌어주더라고. 일찍 알았어야 되는 거야. 80, 10, 10을 내가 다 그 이전에 들었어야 되는 설교인 거야. 들어도 그때는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쵸? 아이, 들어도 못 알아들었을 거야. 예. 그러니까 왜 인생이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아, 왜 옛날엔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이제 알아들을만 하니까 나는 이제 시간이 없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또 멋있는 말을 또 했지. 그렇지만 지금부터 하면 내일보다는 하루가 빠르겠지. 그쵸?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통해서 돈을 투자를 하면 생명보험에다 돈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회사 이름이 에피다임인데 에피다임의 에피는 뭐예요? 에피퍼니. 그러니까 그놈 깨달음. 지금 오늘 배운 거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잠깐만 계산하면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저기를 안 했던 거야. 그 다음에 뭐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에피다임, 에피퍼니 플러스 패러다임, 에피다임. 그러니까 다시 저기 돌아간 거예요. 답은 주위에 있었구나. 남들 100불 내는 생명보험에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1000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볼 때 미쳤지. 근데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남들하고 달리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달리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쪽박 아니면 대박.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된 남들하고 다른 그 특이한 저기는 대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생명보험인 거예요. 생명보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now the secret is to properly structure the contract so that you can stuff as much cash into the policy as possible. 생명보험에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생명보험에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cost of insurance는 똑같죠. 그렇죠. 보험료로 나가는 돈은 똑같잖아요.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똑같은데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니까 투자 대비 비용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넣으니까. 왜냐면 내가 보험료를 조절을 못 하잖아. 보험료 누가 조절해? 보험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조절하잖아요. 딱 정해놨잖아요. 정해놓은 거 저기 바꾸지 못해요. 하지만 그거를 저기 하면 할수록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투자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돈을 늘리면 돼. 넣는 돈을. While minimizing those expenses and charges that typically comes with insurance. 아까 저기 얘기했지만 넣는 돈을 많이 넣으면 expense는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면 생명보험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나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 저기 하지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고려사항이 세 가지. 첫 번째, 생명보험은 아무한테나 가지를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보험 안 들어주고, 죽을 사람 보험 안 들어주고, 뭐 이런 그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들을 수 있는지는 사실은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은행에 가서 은행 구자 이런데 아저씨 저기 예전에 간암 걸리셨었네요. 안 들어줄래요?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해요. 우리가 투자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언더라이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time or capitalization factor.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오늘 이 얘기한 이 컨셉이 가려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본적인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건 깔고 가. 우리가 뭐 고스톱을 칠 때 깔고 가든 뭐를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깔고 가야 되는 이 컨셉이 워킹을 하려면 캐시 밸류에 돈이 쌓여 있어야 돼요. 집어넣고 바로 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집어넣고 바로 뺄 수는 없으니까 돈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을 쌓는 방법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돈을 쌓는 방법은 첫 번째 시간으로 조금씩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복리 계산하니까 돈이 늘어나 있어요. 시간이 안 되면 뭘로? 돈으로. 그러니까 목돈 있으면 목돈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짧은 사람은 별 수 없어. 돈 열심히 벌어서 목돈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플랜이죠. 40대 중반인데 좀 돈을 저기 할 수 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18살이면 어떨까? 18살이면 어떨까? 얼마나 좋겠어. 24살이면 어떨까? 얼마나 좋겠어. 건강도 최고야. 제 애들 나이가 18살하고 24살이에요. 이걸 얘네들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 계속 우리가 넣어줄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지금 시작을 해놨어요. 본인이 죽어서 생명보험으로 사망수혜금으로도 애들한테 남겨줄 수 있으면 자기들 것도 만드는 방법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말은 왜 이렇게 안 들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걔네들 생각에. 누군가가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생각했어. 이거 한번 조금 알아들을 만한 애를 데려놓고서 무슨 저기 세미나 한번 할까? 우리 애들은 말을 안 해도 남의 애들은 말을 들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시간과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보험 상품뿐만이 아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시작하면 내일보다는 하루가 빨라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빨라요. 우리 와이프가 저기 카톡인가 그거 써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생명보험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맥시멈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집어넣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큰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룸을 줄래도 생명보험을 큰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파이낸셜 플래닝의 개념에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원치 않는 사고가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도 생명보험이 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필요가. 그러니까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한테 맞는 개개인화된 상품을 우리가 소개를 해줘야 되고 개개인화되어 있는 플랜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은 뭐 생명보험으로 하기엔 좀 너무 늦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플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프다임 연락처예요. 오케이? 그 유튜브에다 올릴 거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끼리만 본다 그러지만 어떻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우리 모든 인포메이션을 써야겠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for Fdime agent use only www.fdime.com 714-901-8558 info@fdime.com 매 슬라이드마다 써 있어.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도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됐는데 질문 있으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까 너무 나이가 많이 못 지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할 수 있다. 그걸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는 뭐 그게 저기마다 다르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는 소리는 나이는 많은데 돈도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겠죠. 나이는 많은데 돈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케이스마다 케이스를 좀 봐야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보험이라는 게 처음 10년 동안은 차지가 많잖아요. 지금 제가 보험회사에다가 지금 컬럼버스하고 지금 얘기해서 디자인 해봐라 그러고서 지금 내놓은 얘기가 어, 비용을 5년으로 좀 줄여다오. 차라리 서렌더 차지를 길게 하고 비용을 5년을 줄여라. 그리고 손님한테 그 초이스를 갖게 해라. 10년 비용을 자기가 내고 서렌더 차지를 10년으로 하던 비용을 5년으로 줄이고 뭐 서렌더 차지를 15년이 됐든 20년으로 늘리면 그러면 서렌더 차지라는 건 결국에 돈을 해약을 해야만 손해를 보는 거니까 해약하지 않는 상태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콜럼버스 라이프가 그걸 하면 굉장히 상품이 캐시 아큐뮬레이션에서 저기 컴패리티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나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상황을 봐야 돼요. 다른 뭐 저기 에셋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다시 그 손님을 만나면서 한 번은 손님이 왔어요. 좀 그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자기 학교 때문에 학자금 마련 때문에 와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요즘에 안 쓰고 있었다. 퍼스널 프로파일 폼 있죠. 팩트 파인딩. 한 장짜리, 앞뒤로 한 장짜리. 여러분 자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쭉 써보세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나도 도와줄 수 있고 본인도 뭐가 있는지 알아야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없구나. 근데 그분 두 사람이 나가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쓸 게 없으니까 더 쓸 거를 만듭시다.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그 저기 내가 요번에 저기 카톡하고 저기다 올릴 테니까 팩트 파인딩 한번 넣을 테니까 본인 거 한번 써보세요. 쓸 게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근데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콜큰에다가 모든 저기를 제가 다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콜큰에다 집어넣으면 맨 마지막에 콜큰에서 리포트를 뽑을 수 있거든요. 네트워스 리포트를 뽑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모든 거를 딱 그러니까 어느 날이든 들어가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내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내 인생이 지금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지 말이 좀 그렇지만 어떡하겠어.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사니까 돈으로 우리를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계속 좀 보고 있고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이프한테도 보내줘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없으니까 더 해야죠. 뭐 돈이 없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면은 누가 매일같이 골프 쳐 여기서. 요걸 벌어 그지? 뉴